저희 이제 골반 쪽 근육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지금 보시는 모습이 근육의 가장 표면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superficial이라고 하는 게 이제 표면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실 근육 가장 첫 번째 대둔근, 큰 볼기근, 글루티어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자, 첫 번째 대둔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요 근육이 되겠죠. 자, 이 근육은 어디에 붙어 있어서 어디로 주행을 하는지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첫 번째로 붙어 있어요. 이제 여기가 장골에서 이제 엉덩뼈에서 이제 후둔근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엉치뼈가 있겠죠? 이렇게 꼬리뼈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엉치뼈, 꼬리뼈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 섬유, 아래쪽 섬유 이렇게 나뉘어서 아래쪽 사선 방향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근육이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쪽 섬유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렇게 하얗게 생긴 인대 쪽으로 쭉 내려가요. 이 인대가 이제 장경인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장경인대는 우리가 이따 다시 볼 거지만 여기가 이제 대퇴근막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이 대퇴근막장근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대둔근에서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사실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정강뼈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인대는 굉장히 강한 인대고 정말 잘 끊어지지 않는 인대예요. 그래서 이 인대가 엉덩관절 옆에서 무릎관절까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무릎의 안정화 그리고 고관절 옆쪽에서 이제 엉덩관절 옆쪽에서 안정화를 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다시 대둔근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대둔근은 또 흉요근막에도 붙어 있는데 흉요근막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흉요근막이 돼요. 이 하얀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흉요근막인데 이 흉요근막으로 이 광배근과 대둔근이 이렇게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광배근이 흉요근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이 흉요근막이 또 지금 배웠듯이 이 대둔근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섬유가 방향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크게 근막이 뒤에 X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근막이 있다. 그게 흉요근막을 통해서 광배근과 대둔근을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흉요근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천결절인대, 천골결절인대라고도 하는 인대인데요. 요 인대예요. 대둔근이 여기에도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골결절인대는 지금 밑에 좌골결절에서 천골 그리고 장골 뒤쪽까지 이렇게 뻗어 있는 인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하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천골결절인대, 천결절인대라고도 하고 이 인대가 위로는 흉요근막과 연결이 되어 있고 밑에는 햄스트링, 이 대퇴이두근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대입니다. 대둔근이 여기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 군데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부착점을 볼게요. 다시 대둔근을 살려서 부착점을 보시면 첫 번째 위쪽 섬유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장경인대에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둔근 조면에 붙게 돼요. 얘를 단독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위쪽 섬유 지금 여기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 장경인대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는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 이 둥근 조면이거든요. 대둔근이 붙는 그 조면이라는 건 거칠거칠한 면이에요. 그래서 이 대퇴골에 붙어요. 이렇게 대퇴골에 붙어서 이렇게 아래쪽 섬유, 위쪽 섬유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체적인 이 대둔근의 모습이고 뒷부분 옆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둔근이 하는 역할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이쪽 아래쪽의 섬유가 이렇게 부착점이 시작점으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를 뒤쪽으로 차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고관절의 신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리를 바깥쪽으로 외회전, 가쪽 돌림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 근육이 이렇게 왔을 때 가쪽 돌림을 시킵니다. 자, 가장 얘가 먼저 하는 일이 다리를 뒤로
그러니까 고관절을 뒤로 펴는 거, 그쵸? 엉덩관절의 펴과 외회전, 가쪽 돌림의 역할이 얘가 1차적으로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가로를 제가 OKC라고 써놨어요. 이 OKC가 뭐냐 하면 우리 프린트 맨 앞쪽을 보시면 뼈 운동 형사관계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OKC는 오픈 키네틱 체인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거고요. 열린 운동 사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한번 보시면 손이나 발이 이렇게 손과 발같이 몸쪽의 가장 먼쪽 분절이 어떤 곳에 딱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이블 자세에서 다리를 뒤로 찬다 라고 하면 고관절의 펴인 거죠. 그쵸? 이때 이제 얘는 다리가 지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린 운동 사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기도 손이 어때요? 되게 자유롭죠. 이렇게 먼쪽 분절, 손발이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오픈 키네틱 체인 엑서사이즈라고 하고요. 이 키네틱은 운동에 의해 생기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공차기도 발이 지면서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얘가 오픈 키네틱 체인 엑서사이즈즈 OKC 상황에서 운동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근육을 따로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근육의 재활 운동에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손목 강화 아니면 뭐 등 운동 이렇게 딱 한 부분의 운동을 시키기에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CKC라고 하는 거는 밑에 보시면 닫힌 운동 사슬인데요. 이거는 이제 몸의 먼쪽 분절, 손과 발 같은 게 특정한 어떤 곳이나 아니면 지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스쿼트 볼게요. 스쿼트 하실 때 발이 지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죠. 그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자, 근데 스쿼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무릎만 구부려서 펴지는 게 아니라 고관절 움직이죠. 무릎 관절 움직이죠. 사실 발목 관절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발목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스쿼트 머신이 되게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고요. 스쿼트 할 때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다 움직이면서 힙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둥근이 쫙 늘어났다가 수축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관절이 복합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닫힌 운동 사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열린 운동 사슬은 테이블 자세에서 다른 데는 다 고정하고 이렇게 다리 한쪽만 뒤로 찼을 때 다른 데 말고 고관절만 딱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열린 운동 사슬의 예인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1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얘가 OKC 상황에서는 엉덩 관절을 펴고 가쪽 돌림 시킨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 섬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얘가 이제 위쪽 섬유예요. 얘는 이제 얘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위쪽 섬유 얘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했을 때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게 돼요. 그래서 이 엉덩 관절의 벌림, 고관절의 외전이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오면 오히려 다리를 모으게 돼요. 그래서 고관절에 내전이 돼요. 거의 수평 방향이잖아요. 얘가 움직임이. 그래서 힙을 조이면서 허벅지 안쪽까지 꽉 조여지는 느낌이 이렇게 날 때 그렇게 운동하시는 거는 우리가 고관절, 엉덩이, 대둔근의 아래쪽 섬유를 쓰시는 거고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거는 사실 위쪽 섬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 섬유를 강화할 것인가 아래쪽 섬유를 강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동작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KC 상황에서 이 발이 지면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넉다리뼈가 고정되어 있을 때 힙을 조이게 되면 골반의 후방 경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임프린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서 이제 골반을 뒤로 이 PSIS가 뒤로 이렇게 오는 임프린트가 이루어졌을 때는 넉다리뼈가 고정이 되어 있는 닫힌 운동 사슬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밑에 쪽에 이제 그림은 뭐냐 하면 네, 이 그림인데요. 이 둥근 선을 조금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둥근 선이 이제 여기가 뒤볼기근 선이에요. 여기가 후둥근 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대둔근이 이렇게 여기 붙어 있는. 그 다음에 요쪽이 이제 앞볼기근 선이에요. 앞볼기근 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볼기근 선이거든요. 근데 얘는 뭐냐 하면 대둔근과 중둔근과 소둔근이 붙어 있는 지점을 그냥 나눈 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뒤볼기근선 쪽에 있는 대둔근이 붙고 뒤볼기근선과 이 앞볼기근선 사이에는 중둔근이 이렇게 붙고 이 앞볼기근과 아래볼기근선에는 소둔근이 붙는다라고 편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용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둔근이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중둔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볼기근인데요. 중둔근은 대둔근을 걷어내게 되면 바로 보이는 이 근육이에요. 글루티어스 미디우스라고 하는 중간볼기근이라고도 하는 근육이고요. 자, 얘는 조금 단독으로 띄어서 팔 때문에 안 보이니까 볼게요. 자, 중둔근은 이 장골의 앞볼기근과 뒤볼기근선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부착점이에요. 이렇게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대전자의 바깥쪽에 붙죠. 큰돌기의 외측연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얘가 이제 중둔근이고 보이시죠? 네.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시면 얘가 이제 이 근육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다리를 바깥쪽으로 차게 되죠. 그러니까 엉덩관절의 벌림, 네, abduction, 엉덩관절의 외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둔근의 섬유를 지금 한번 볼게요. 중둔근의 섬유를 보시면 앞섬유는 지금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주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뒷섬유는 이렇게 주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섬유의 방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도 다르거든요. 다시 중둔근만 단독으로 한번 띄어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쪽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 완전히 앞쪽 섬유가 수축을 했을 때는 이 엉덩관절을 앞으로 이렇게 가져간 다리 앞으로 차는 거죠. 엉덩관절을 굴곡시켜요. 얘가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엉덩관절을 안쪽 돌림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뒷섬유는 얘가 이렇게 수축을 한다 그러면 얘가 외회전을 하겠죠. 대퇴가. 그래서 엉덩관절의 가쪽 돌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얘가 이제 중둔근이에요. 자, 그리고 중둔근이 하는 역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골반의 가쪽에 이렇게 붙어서 이 골반이 옆으로 빠지지 않게 골반 양옆에서 골반을 잡아주는 굉장히 골반 안정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쪽에서 골반의 측면에서 사실 이 중둔근뿐만이 아니라 좀 이따 배울 소둔근이나 대퇴근막장근 같은 그런 근육들도 다 이 골반의 옆쪽에서 골반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그 근육이 중둔근이고요. 이 중둔근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얘가 중둔근이죠.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중둔근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두 발을 지면에 닿고 서 있다가 왼다리를 딱 바닥에서 띄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때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지지 않는 거는 오른쪽 중둔근이 그걸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왼다리를 바닥에서 들면 오른쪽 중둔근이 강해져요. 딱 수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른발이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CKC 상황이에요. 자, 오픈 키네틱 체인은 손이나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거고 이 CKC는 손이나 발이 지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오른다리가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왼발을 띄었어요. 그럴 때 오른쪽 중둔근이 강화되는 거죠. 얘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엉덩관절 벌림근인데 사실은 오른쪽 측면에서 양쪽 측면에서 골반을 안정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밑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엉덩관절 벌림근인 중둔근과 소둔근, 대퇴근막장근이 걷기 동안 엉덩관절 벌림 근육들은 고정되어 있는 넙다리 뼈에 대해서 골반을 안정시킨다 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자, 왼쪽 다리를 지면에서 들었을 때 오른쪽 중둔근이 단단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오른쪽 중둔근이 약화되었다고 하면 왼다리를 바닥에서 띄었을 때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얘를 트렌델렌버그 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용어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근육이 소둔근이 됩니다. 중둔근을 이렇게 걷어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근육이 이제 이 근육이 소둔근이에요. 글루티어스 미니머스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이렇게 단독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앞 볼기근선과 아래 볼기근 사이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이제 붙어서 시작을 하고 더 이 대전자의 중둔근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둔근은 조금 대전자의 측면에서 뒤쪽에 부착을 했다면 소둔근은 더 앞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 볼기근, 중둔근보다 더 깊은 심부에 위치를 하고 좀 더 앞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금 이 대전자 쪽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는 외전, AB덕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 앞쪽 섬유가 일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엉덩관절을 안쪽으로 돌리고 살짝 굽히는데도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둔근을 다 봤는데요. 이 벌림 근육, 그러니까 외전하는 근육이죠. AB덕션 하는 근육 중에서 중간 볼기근, 중둔근이 약 60%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둔근이 20%,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넙다리 근막 긴장근, 대퇴근막 장근이 한 11% 정도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바깥쪽에서 골반을 지지해주는 이 벌림근이 약화가 된다면 허리도 약화가 되고 엉덩이관절, 무릎, 발목까지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넙다리 근막 긴장근,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하는 이 TFL, 줄이면 영어를 Tensor Facial Latteral을 줄이면 TFL이거든요. 길기 때문에 TFL 근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육이에요. 얘가 이제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너무 기니까 TFL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얘를 단독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아까 보셨듯이 장경인대로 길게 이어져서 무릎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TFL이 시작되는 부분은 이 ASIS가 여기에 있죠. 그쵸? ASIS. 그리고 엉덩뼈 능선 앞쪽에서 가쪽, 윗면에 이렇게 붙어서 시작을 하고요. 내려와서 이제 장경인대에 부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장경인대는 엉덩 전강 근막대라고 하는데 이 엉덩뼈에서 시작을 하고 장골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강뼈까지 이어지거든요. 얘가 정강뼈, 가쪽 관절 윤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네, 얘가 이제 엉덩 정강 근막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강뼈, 가쪽, 윤기, 앞쪽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는데 얘도 한번 단독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부착이 되는 게 이제 장경인대예요. 여기에 이렇게 대퇴근막 장근이 이렇게 있겠죠. 지금 보이시나요? 대퇴골,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 정강뼈잖아요. 그쵸? 이 정강뼈에 이렇게 가쪽 윤기 앞쪽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릎의 바깥쪽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무릎을 가쪽에서 안정화시키는 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다시 우리 넙다리 근막 긴장근으로 돌아갈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수축을 하게 되면 엉덩관절을 고관절을 굴곡하게 돼요. 다리를 앞으로 차는 거죠. 그쵸? 고관절을 굴곡하게 되고 이쪽 섬유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이쪽 섬유가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엉덩관절 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붙어 있으니까 중둔근 앞섬유, 소둔근 앞섬유, 대퇴근막장근 앞섬유는 다 고관절을 안쪽 돌림시켜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안쪽 돌림을 시킨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거 장경인대를 통해서 무릎 관절의 운동에 관여하는데 얘는 사실 막 운동에 관여한다기보다는 이 펴진 무릎 관절을 가쪽에서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안쪽에서 안정화시키는 이 거일바늘건이라고 해서 나중에 나오는데 그것과 이제 반대 작용으로 가쪽에 이제 펴진 무릎에서 가쪽 이 안정화에 되게 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장경인대가 되는 거죠.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 장경인대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강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는 이 골반이 한쪽으로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게 중둔근, 소둔근과 함께 골반의 안정화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골, 이 정강뼈랑 이 경골을 같은 용어죠. 그거를 이제 가쪽 돌림시키는 역할을 또 좀 하기도 해요.
네, 얘 반대 역할을 하는 게 거위발건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걔는 이제 무릎의 내측에서 무릎의 안정화 역할을 하는 네, 건이고요. 장경인대는 무릎의 외측에서 지지를 해주게 됩니다.